8. 시각장애 성인 지원. 이번 시간에는 자립생활, 직업생활, 문화, 여가, 건강생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자립생활. 재활훈련이란 시각장애인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점자, 보행, 정보화, 일상생활 기술 등의 훈련 과정을 뜻합니다. 대부분 약 4개월 정도의 종합훈련 과정으로 실시되나 필요에 따라 일부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활훈련 프로그램에는 촉지각 훈련과 점자 읽고 쓰기를 교육하는 점자 교육, 안내보행과 독립보행을 교육하는 보행교육,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방법과 시각장애인용 온라인 서비스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정보화 교육, 점자 정보 단말기, 데이지 플레이어, 확대기 등의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교육하는 보조공학기기 활용 교육, 화폐 관리에서부터 식사 예절, 간단한 요리, 의복 선택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일상생활 훈련, 그리고 공예활동, 공연 관람을 비롯하는 등산, 산책 등의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사회체육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훈련은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맹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기관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므로 가까운 기관의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 근처에 기관이 없다면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부나 지회에 문의해보세요. 이사, 진학, 취업 등으로 낯선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보행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건물 내 주요 시설과 사무실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방문 보행지도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재활자립팀으로 문의하세요.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중도에 실명을 할 경우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점자 교육, 정보화 교육, 보행훈련 등의 재활훈련은 새로운 삶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이자 자립심과 성취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용품이란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하거나 일반 물품을 보완한 것으로 한 손에 책마루 등의 정보통신기기부터 음성체중계, 음성혈압계 등과 같이 음성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용품, 옷 표시기와 같이 촉감으로 물건을 구분하게 하는 용품, 칼질 손가락 보호기 등과 같이 시각 제한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용품 등이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용품은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생활용구 전시장에서 확인 및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정보통신기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원한다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보조기기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제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받아 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가족은 자녀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안하여 집에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을 활용해 자녀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세요.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즉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승차, 하차, 다른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을 밀착하여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하철과 철도의 경우 해당 역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장애인이 위치한 곳으로 역무원이와 이동 및 환승을 도우며 하차 시에는 외부 출구까지 안내를 제공합니다. 공항에서도 해당 항공사에 요청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로 지역마다 복지콜, 나들이콜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장애인 전용이기 때문에 승차 시 기사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하차 시에도 건물 입구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30% 미만이고 지역에 따라 이용 대상과 이용 방법이 다르므로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전용 콜택시인 것에 반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일반 콜택시입니다. 일반 콜택시를 장애인이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요금은 일반 요금의 35% 수준입니다. 일반 콜택시가 장애인 콜택시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택시가 없어 기다리는 일 없이 바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애인 콜택시만큼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 여부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시설도 있는데요.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돌출 형태에 따라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나뉩니다. 선형블록은 일정한 방향으로 길을 안내하는 블록으로 선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보행을 하면 됩니다. 점형블록은 길이 끝나는 곳, 장애물이 있는 곳,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곳 등에 설치하여 환경이 변함을 안내하는 블록입니다.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의 위치, 신호의 변화 등을 음성과 멜로디로 안내하는 장치로 리모컨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생활용구 전시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고장났거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세요.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공공서비스를 활용하면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단독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실시간 도착 정보, 환승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 지하철, 코레일톡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활동 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식사, 실내 이동 등의 신체 활동 지원에서부터 청소, 세탁 등의 가사활동, 등하교, 외출 등의 사회생활까지 다방면의 활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라 매월 일정 시간의 시간을 배정받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는 시각장애인과 동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깊이 알게 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호칭, 어투 등에서 존중을 표현하고 활동 지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서비스 범위 이외에 무리한 요구를 삼가 활동 지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란 재가 시각장애인, 즉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김치, 밑반찬 등을 지원해주는 식생활 지원에서부터 이불, 운동화 세탁 등의 위생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지원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서울 거주자의 경우 다산 콜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가까운 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2. 직업생활. 우리나라의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으로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 특별 전형을 통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거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통해 일반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늘고 있고 피부 미용, 바리스타를 비롯하여 개인의 역량에 따라 법조인, 방송인, 음악가로 진출하는 등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양한 직업 욕구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취업과 재활을 위해 각 기관별로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맹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의료전문학사 학위를 발급해주는 의료전문전공과, 중도실명자를 대상으로 안마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의료재활전공과, 시각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는 자립생활전공과, 음악에 재능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음악전공과 과정이 있습니다. 전공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졸 자격이 없다면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맹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맹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업을 통해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이 설립한 법인단체로 중졸 이상의 시각장애인에게 2년 과정의 안마사 양성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가까운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재활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장애인의 작업 능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일자리와 재활훈련을 제공합니다.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작업장, 작업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지역별 직업재활시설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 가까운 시설에 문의하여 자녀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취업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직장생활 중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무상 지원해주기도 하고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능력평가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여부와 적합한 고용 영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직업심리검사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 등도 제공합니다. 모든 검사 및 프로그램은 무료 또는 국비로 지원되고 훈련 준비금, 훈련 수당 지급,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 지원 등의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워크투게더는 장애인 구인구직 연계 사이트로 원하는 직종, 지역, 임금 등에 맞는 직장을 찾고 이메일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장애인 특별 전형이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안마업 외의 직업을 가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제약이 발생하지만 화면 확대 프로그램, 화면 확대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거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보다 편하고 보람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화, 여가, 건강생활
화면 해설 방송 서비스는 소리에만 의존하여 TV를 시청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장면의 전환,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등 극중 상황을 음성으로 해설하는 서비스로 리모컨이나 TV 메뉴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 해설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TV와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으니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역시 화면 해설 영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상영 영화관과 상영 일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도 있는데요.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도서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전자음성 도서로 읽고자 하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음성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많은 시각장애인이 즐겨 이용합니다. 한 손에 책마루, 드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도서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전자점자 자료는 점자 출력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 도서로 한 손에 등의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하여 점자로 도서를 읽거나 점자 용지 출력을 요청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 해설 영상 자료는 애니메이션,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화면 해설이 되어 있는 자료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드림은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립장애인 도서관이 보유한 음성, 점자 도서 등의 대체 자료를 장애인 사용자가 한 번에 검색, 열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서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니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책나래 서비스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도서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책나래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자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의 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문화 향유를 위해 대체 자료 제공,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역의 점자도서관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전국 15개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도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하나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이 많아 시각장애의 특성을 배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 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되어 신체적 활동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체력 100, 장애인 건강 주치, 건강 멘토링 서비스 등을 참고하여 자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의 체육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동호회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 종목도 다양합니다. 정한인과 끈을 연결하여 달리는 마라톤, 앞좌석에 정한인이 뒷좌석에 시각장애인이 앉아 호흡을 맞춰 달리는 텐덤 바이크 등 정한인과 함께하는 운동을 비롯하여 소리나는 공을 사용하는 축구, 골볼, 탁구, 가이드레일을 설치하여 레일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볼링 등 시각장애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습니다. 안대를 사용하여 정한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정보센터에서는 전국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체육동호회 안내를 비롯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이트에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운동에 재능이 있다면 한국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선수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화 바우처는 사회적, 문화적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여행, 체육 분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놀이 카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가족 간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놀이 카드는 주민센터와 문화놀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마라톤을 비롯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왜 운동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땀을 흘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장애 성인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 생활을 통해 자아 실현과 사회 기여도 해야 하고 여가 문화 생활을 영위하여 삶에 활력을 주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